민주당 이종화 후보 기조연설해 주시죠. 역시 시간 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호 5번 진짜 야당 민주당 이종화입니다. 예, 제가 저희 공보물에 출마 선언문을 썼습니다. 그거 좀 열심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종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우리 야당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직을 한 상태에서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개정을 하면요, 취업을 한 번도 안 한 청년도 구직활동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지난번 필리버스터 싸운 것처럼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싸운 것처럼 싸우자, 이런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 민생과 관계없는 그런 낡은 이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면요, 저희는 아마 계속 야당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튼튼한 안보 위에 평등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표는 사표가 아니고 정말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될 수 있는 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세 후보의 여러분 지금 기조연설을 들으셨는데요. 자, 2016년 경제 전망 어둡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에 육박하고 있고 2016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청년 실업 해소,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2번, 더 따라서 다음은 기호 5번 민주당 이종화 후보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서대문 갑지역은 어디 지방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우리들의 청년들은 사무직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 사무직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에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 최근에 어린아이를 때려서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봉에 과로한 노동을 하니 오죽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정규직화 내지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가가 집값의 90%에 이르는 등 올해도 전세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또한 반전세 월세 전환이 증가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고 전세 가격의 폭등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이 전세율 증가율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세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5번 민주당 이종화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전세난에 대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저금리 시대잖아요.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예전에는
그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걸 이제 그냥 받았다가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다시 1,000만 원을 줘도 그동안에 이자가 생기니까 집주인한테 도움이 됐는데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서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전세는 아마 사라질 제도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사라지는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집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집을 사시고 좀 그 빌릴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도 집을 사시고 그게 안 되면 월세를 살아야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막 함부로 아파트 짓자 뭐 이렇게 안 합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에도 가깝고 또 은평구 저기 지금 뉴타운도 하고 있잖아요. 부가연동 뉴타운도 그런 걸 좀 잘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기호 1번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성은 후보께서 이종화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하자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위적으로 전세 시장을 개입했을 경우에 실제로 여기서 오는 폐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종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전세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화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보통 이제 우파는 이제 그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고 뭐 저희 진보 좌파라고 하기가 좀 뭐해서 저는 좌파입니다만 하여튼 그 우리 야당 세력은 그 좀 개입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에 의하면 전월세 상한제를 제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전세 그 제도 있잖아요. 전세 그 보증금 그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저도 수혜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노동운동 위주로 해가지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좀 그냥 시장에 맡겨서는 너무 이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제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자 이런 취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 공급 정책의 목적이 조금 저렴하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우리 이성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월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걸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종화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이제 소형 평수 위주로. 예, 잠깐만요. 시간 다시 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카메라 불이 안 들어오는. 예, 하여튼 다시 잠깐만요. 자, 시간하고 카메라 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그럼 카메라 불 들어온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자,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초보자라서. 예,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서민 위주의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서민형 아파트를 짓더라도 서민형으로 지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걸 짓더라도 서민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저의 생각입니다. 용산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 잘 모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저도 지금 제 가족도 월세를 사고 있고 저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전세 대출 제도가 사실상 사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월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 하나 문제인데요. 서대문구는 올해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서 교육예산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 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해서 지원하는 자치구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서대문구가 교육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서대문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 순서에 따라 5번 민주당 이종화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그 15억을 이제 구청에서 5억, 뭐 이렇게 시에서 5억, 또 교육청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우리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이제 20개 정도 이제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강남구나 이런 데만 빼고 이렇게 한다고 저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게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취지죠. 근데 저는 이게 국회의원 토론회에 그 공통 질문으로까지 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그 적은 돈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페인트를 하나 이렇게 페인트 칠이 좀 벗겨진 학교를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데만 해도 5천만 원 뭐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고 운동장이 작은 학교를 이렇게 다시 하는데도 뭐 1억 가까이 아니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드는 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드는데 몇 개 학교 하고 나면 부족할 텐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까지 이건 시도 지방의원님들이 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야 물론 지방의원 한번 하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두 분은 좀 이런 토론하기에는 좀 주제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이성원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저는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그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이미 다가왔었던 누리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서울교육청만 해도 6천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밥은 대통령께서 애들한테 사주신다고 해놓고 돈은 교육청보로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교육청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돈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시간 됐습니다. 거신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종화 후보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은 2012년대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도입이 되면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시켜주면서 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쭉 진행해 왔는데 2014년 한 해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했고 금년 2015년에는 18조라고 하는 세금이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지금 각 지방교육청에 조달이 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지방교육청 진보파들이 정치 정점화 시켜가지고 마치 공약은 대통령이 하고 실제로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한다 이렇게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왜곡된 정치 싸움을 하면서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리과정이든 어린이집 과정과 교육과정을 모두 다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화해서 정부가 주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정치 투쟁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일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공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